58번 문제 볼게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어떤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고, a랑 b는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보기를 보면은 뭔가 어떤 실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실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을 잠깐 떠올려 볼게요. 뭐 A와 B라는 두 실수가 있을 때 두 실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 수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뭐 A에서 내가 B를 뺐는데 그 결과가 양수가 나왔다면 둘 중에 누가 큰 거죠? 그쵸? 앞에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양수가 나온 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또 A에서 B를 빼봤더니 얘가 0이 나왔어요. 그럼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두 수가 같다 라는 뜻이 되겠죠. 뺐는데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큰 거예요? 얘가 큰 거예요? 그쵸? B가 더 큰 게 되겠죠. 그래서 실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두 수의 차를 구해서 그 차의 결과가 양수인지 0인지 아니면 음수인지를 구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숫자를 3개를 식을 비교를 할 건데 뭐 A와 B를 비교를 했더니 A보다 지금 B가 더 커. 그리고 B와 C를 비교를 했더니 B보다 C가 지금 더 커, 만약에. 그러면 A보다 B가 더 크고 B보다 C가 더 크다. 이게 지금 성립을 하잖아요. 그럼 가운데 B를 생략하고 그냥 A보다 C가 더 크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보기 디귿을 읽다가 풀 때 이 방법을 사용해서 풀 거니까 기억을 잘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이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저 함수는 지금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에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지금 위로 블록이죠. 그러니까 위로 블록으로 이차 함수는 뭐 이런 식 아니면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 세 가지 모양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 중에 어떤 모양? 그렇죠. 요 첫 번째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첫 번째 모양이 되려면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판단을 했었죠?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판별식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그 다음 플러스 4b. 그래서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기 기억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맞아요? 여기에 원래 등호가 없어야 되는데 얘는 등호가 있죠. 그럼 얘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기억을 판단. 그 다음에 보기 니은을 봅시다.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k제곱이 ak 플러스 b보다 항상 크다가 성립을 한대요. 그러면 얘는 봐봐. 우리가 x의 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이 함수의 값은 항상 0보다 어때요? 제 x축보다 밑에 있잖아요. 항상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x값에 k를 넣어볼게요. 임의의 실수 k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게 함수 값이에요. 근데 걔가 항상 0보다 어때?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k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k제곱은 ak 플러스 b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어때요? 항상 성립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판단을 해볼 건데요. 디귿은 이쪽에다가 할게요. 지금 디귿을 보면은 절대값 a가 절대값 b-1보다 작다 이게 지금 성립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뭔가 비교를 할 건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뭐 둘 다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그래서 이 절대값이 없는 게 비교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벗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제곱을 하면 되죠. 얘를 제곱하면 a제곱이 될 거고 얘를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리고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제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 디귿은 참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할 건데 보니까 우리가 아까 구해놨던 식 중에 a제곱이 똑같이 있는 게 있어요. 어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식을 조금 이항을 시켜서 바꿔놓으면은 a제곱은 마이너스 4b보다 작다. 이게 지금 참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참인 거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이 식이 성립이 되는 걸 확인을 해준다면 디귿은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방법 이용을 할 거예요. 지금 얘보다 얘가 크잖아요. 그럼 내가 얘랑 얘를 비교를 해서 얘보다 얘가 크다라는 걸 확인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죄송해요. 이게 아니죠. 지금 얘보다 얘가 더 크죠. 이게 지금 참이고 얘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크기 비교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4b하고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까 두 실수의 크기 비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두 수를 빼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빼볼게요. 그러면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실수잖아. a랑 b는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 놈을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요. 그럼 얘랑 얘랑 크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라는 거?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가 참이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를 지금 한 번에 쓸 수 있겠죠. 어떻게? a제곱보다 마이너스 4b가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보다 누가 더 커? 크거나 같아?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더 크거나 같죠? 그럼 가운데 얘 생략해서 결국 어떻게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a제곱보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해도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디귿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모양이 참이라는 걸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59번 할게요. 네.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가 어떤 실수 a 값에 대해서도 점 m,m제곱을 지나지 않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모든 m 값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잘 보면은 조건 중에 어떤 실수 a 값에 대해서도 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거 뭐예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A에 관한 항등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먼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A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기 위해서 조금 변형을 해줍니다. 그래서 A로 묶어주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남은 게 X하고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A에 가는 게 없이 항상 성립해야 하므로 얘가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돼서 이쪽을 먼저 풀어주게 된다면 x-1, x-2는 0 여기에서는 x는 y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x의 값은 1 또는 2 x가 1일 때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y도 1, y도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 함수의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난다. 1,1이라는 점과 2,2라는 점을 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2차 함수라는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a가 0이 돼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a가 0이 아닐 경우를 계산을 했다면 얘가 2차 함수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a가 0일 경우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 a에다가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y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뭔가 정리를 했는데 어떤 a에 대해서도 m, 제곱을 지나지 않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모든 m의 값의 합. 이게 뭔 소린지 잘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따져볼게요. 지금 이거 n, 제곱의 좌치를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x, x제곱, y가 x제곱 이런 모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n, m제곱의 좌치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 이 함수는 항상 몇, 몇과 1, 1과 또 2, 2를 지나죠. 그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어떤 이차 함수의 모양이 될 거예요. 그죠? a의 값에 따라 다양한 모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떤 a 값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항상 n, m 제곱을 지나지 않아야 돼. 이 말은 항상 n, m 제곱을 지나지 않는다. 절대 n, n 제곱의 좌치가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위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요 선 위에, 이 그래프 위에 있을 수 없는 점. 그 점의 x좌표가 m값이 되는 거죠. 맞아요? 절대 이 위에 있을 수 없는 점. 이해돼요? 얘를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위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소리잖아. 근데 어떤 a 값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항상 절대로 이 위에 있으면 안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우리는 지금 1,1이랑 2,1을 지난다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점은 누구예요? 그치? 여기는 절대 지날 수 없죠. 왜? 이 점, 2,4 지날 수 있어요, 여기? 지날 수 없죠? 왜냐하면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2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이 위에 있을 수 없는 점의 x좌표, 즉 만족하는 m의 값은 2 이렇게 하나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을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n, m 제곱 이 점의 좌치를 한번 그려보게 된다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거 y는 0을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x축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점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찾는 게 뭐라고 했어? 절대 이 위에 있을 수 없는 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위에 있어. 만나잖아. 그럼 나머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위에 있을 수 없는 게 맞아요? 그쵸? 맞죠? 그럼 여기서 m의 값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0인 거 빼고 나머지 다. 맞아?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A값, 어떤 A값에 대해서도니까 이거랑 이거를 둘 다 만족해야 돼. M이 0이 아닐 때도, 그리고 A가 0이 아닐 때도, A가 0일 때도. 그지?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의 값은 뭐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2밖에 없고, 여기는 0 빼고 나머지 다니까 공통인 거는 M은 2. 이거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자, 60번 문제 봅시다. 지금 문제 보면은 2차 함수와 1차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A, B의 거리가 주어져 있죠? 3루트 B제곱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럼 이때 F-2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 그리고 조건이 B가 A보다 크다 라는 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교점 얘기가 주어졌어요. 교점. 그럼 우리가 두 식을 가지고 연립해서 교점을 구할 수 있는 식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연립해서 같다라고 둔 다음에 넘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2b 마이너스 2a, 그러면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는요? 맞죠? 그래서 여기를 풀면은 x의 값이 뭔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두 교점에 지금 x좌표가 주어진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점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점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점 A의 y좌표랑 B의 y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든지 하면 되죠. 근데 2차보다는 1차가 편하니까 여기에다 넣어서 점 A는 알파, B 알파 플러스 2A 이렇게 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점 B는 베타, B 베타 플러스 2A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두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를 구해야 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이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구해 볼게요. 그러면 A, B의 제곱은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게 된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또 이제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는 사라지고 b의 제곱 그 다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얘가 이거의 값이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a, b가 요 놈이니까 a, b의 제곱은 이거를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 9 괄호 열고 b제곱 플러스 1 지금 이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되죠? 그래서 지금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기 둘이 똑같으니까 묶어서 1 플러스 b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9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어때? 얘가 똑같잖아. 그럼 이걸로 약분할 수 있어요? 얘가 0 아닌 거 확실해? 여기 지금 대소 비교가 돼 있으니까 얘는 지금 실수라는 소리죠. 그건 실수의 제곱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찾은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9다 라는 식을 찾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이용하면 돼?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거 써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는 거 알고 또 여기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B라는 걸 아니까 이 식을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해주면 되죠. 그지? 어떻게 되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쓰게 된다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을 제곱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마이너스 4랑 곱하면 4, 2, 8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의 값이 지금 9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는 9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얘를 이렇게 넘긴다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8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9는 0으로 만든다면 지금 이 식 어때요? 여기 A 마이너스 B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그지? 헷갈리면은 얘를 뭐 t라고 치환을 해.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식이 t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9는 0이 되니까 우리 인수분해해서 풀 수 있잖아. t 플러스 9하고 t 마이너스 1은 0 해서 t가 뭐 또는 뭐 마이너스 9 또는 1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근데 t가 지금 a 마이너스 b인데 봐봐 여기에서 보면은 a 마이너스 b의 값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b 지금 b가 더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a에서 더 큰 값을 뺐으니까 음수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만족하는 t의 값 a 마이너스 b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인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 구해놨는데 뭔가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A와 B의 값을 하나하나 다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더 이상 손댈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 봐. 뭐를 구하라고 했는지. 그럼 이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형태가 이 형태를 그대로 갖다 쓰는 형태로 나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 보면은 F-2는 대입 4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우리가 구한 a-b의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를 각각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그대로 쓸 수 있는 문제로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하지 멈춰있지 말고 구하라는 하는 식 한번 만들어 보면 얘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저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9니까 9, 2, 18 해서 답은 22 이렇게 나오겠죠? 61번 문제 볼게요. 보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 있죠.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직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지금 뭐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 조건에 두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a랑 b라고 한다면 이 a의 x좌표는 1-루트3이라고 주어져 있고 b의 x좌표는 베타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D가 뭐지? 지금 1차 함수 얘가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의 교점을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교점 A, B 중에서 A 그리고 이 2차 함수 위에 한 점 C에 대해서 지금 얘가 삼각형이 이루어지는데 얘가 정삼각형이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그리고 A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찾아낼 수 있는 값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부터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여기 지금 gx 1차 함수 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a로 묶어주면은 a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뭐를 지나는 거야? 항상 1,0을 지나는 게 맞아요? 그쵸? x에다가 1을 넣으면 무조건 0 나오죠? 그치? 그래서 이 d라는 점의 좌표를 찾은 거예요. 얘는 1,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a라는 점에 x좌표가 1-루트3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2차 함수의 식에는 미지수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a라는 점의 좌표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f의 x자리에 뭐를 넣어? 1-루트3을 집어넣어서 y좌표를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이거를 재고 1-2루트3 플러스 3 난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하래.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3 그 다음 마이너스 5 얘가 y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얘가 지워지고 4에다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우리 문제 보니까 어쨌든 이 p라는 값하고 a라는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a는 뭐예요? a가 의미하는 거는 이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지금 a죠. 그죠? 근데 이 1차 함수가 지나는 두 점을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럼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 x좌표에서 x좌표를 빼서 x의 증가량 루트 3 분의 y에서 y좌표를 빼서 y의 증가량 3 해서 루트 3 곱해져서 약분하면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지금 a가 루트 3이라고 구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정삼각형은 여기 내각이 다 몇 도? 60도가 되는 거죠. 60도. 우리가 이 각도를 또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를 구했는데 그렇다면 이 1차 함수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여기 각도 몇인지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3 때 배웠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는 뭐와 같다? 탄젠트 세타의 값은 이 1차 함수의 기울기와 같다. 그거 배운 적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여기 탄젠트 세타는 왜냐면 봐봐 이 탄젠트라는 값이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이거분의 이게 탄젠트잖아요. 근데 얘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과 같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의 값은 결국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랑 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얘가 기울기 루트 3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걸로 세타가 뭐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치 60도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60도예요. 60도. 그럼 봐봐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60도야.
근데 얘랑 얘랑은 위치가 서로 동의각 아니에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면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C라는 점의 Y좌표는 그대로 X축하고 평행하니까 얘랑 같은 거죠. 맞아? 이 C라는 점의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반 나눠주게 된다면 얘는 Y축과 평행할 거고 지금 여기랑 여기 거리가 몇이에요? 1이랑 1-루트3이니까 루트 3만큼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이 C까지도 루트 3만큼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럼 1에서 루트 3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 점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게 맞죠? 그럼 P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찾을 수 있네요. 그럼 P랑 A 다 나왔어요. 지금 P가 A가 루트 3이고 P는 방금 찾았어. 1 플러스 루트 3이죠.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보자. P의 제곱 1 플러스 2루트 3 플러스 3 여기에서 A의 1을 곱해서 빼래.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돼? 4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2번 마지막 문제 갑시다.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은 예각삼각형이 하나가 있어. 근데 얘의 넓이가 6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어 내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랑 평행하게 여기에 뭐 점 두 개를 잡았죠. D하고 E를. 여기랑 평행하게 D와 E를 잡아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해서 접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 내려서 얘랑 겹치는 부분 있지. 걔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크게 두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만약에 내가 여기를 위에서 조금만 살짝 접었어. 이렇게 만약에 접었어. 그러면 이렇게 접히죠. 접어 내려오죠.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여기예요. 그지? 얘를 조금만 밑에 해서 조금 더 많이 접었어.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가 겹치는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좀 많이 내렸어.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좀 밑에서 접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접었어. 그럼 이렇게 접혀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접은 부분하고 원래 삼각형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크게 이 삼각형 모양하고 이 사다리꼴 모양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두 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이 삼각형 겹친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 될 때는 지금 문제가 이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고 한대요. 그때 최대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얘는 언제가 최대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 모양을 유지하면서 가장 많이 접었을 때, 즉 여기 길이의 반만큼 접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최대일 때 그림을 다시 그려준다면 이렇게 해서 이때가 겹친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또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를 t라고 할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원래 큰 삼각형의 넓이가 6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지금 전체 삼각형하고 얘하고 닮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지금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가 동그라미 동의가 x. 그죠? 접어 내렸으니까 얘랑 당연히 같을 거고 얘랑 당연히 같을 거고 따라서 이 큰 삼각형과 이 색칠한 작은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그래서 닮음을 이용을 할 거예요. 닮음 비가 몇 대 몇이에요? 여기 지금 반이죠. 이렇게 반으로 접었으니까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은 비는 2대 1.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구해야 돼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넓이의 비로 바꿔주면은 4대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큰 삼각형의 넓이를 6이라고 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의 넓이를 t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계산하면 t가 뭐가 나와요? 2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1번 그림에서는 넓이의 최대값이 2분의 3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나올 때의 넓이의 최대값도 구해서 두 개 중에 큰 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이네. 보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 이만큼 이렇게 접혀진 삼각형 얘를 T1이라고 하고
얘를 T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접혀진 안쪽에 이 작은 삼각형, 얘를 T2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빗금친 부분 T는 뭐에서 뭐를 빼면 돼요? 그치, 노란색 T1에서 T2를 빼주면 되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접은 길이에 따라서 넓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미지수로 둘게요. 이 길이를 미지수 X라고 한번 둘게요. 그리고 원래 전체 길이가 몇이었죠? 보통 여기 대각의 기호를 그대로 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X를 그대로 접었으니까 여기도 그대로 X인 거 맞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몇이 되는 거예요? C에서 X를 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각도를 또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랑 같고 또 여기랑 여기랑 같을 거고 접어 내렸으니까 여기랑 같고 접어 내렸으니까 여기랑 이렇게 같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삼각형 보면은 이 삼각형의 한 외곽이 동그라미 2개야. 그치? 이 삼각형의 한 외곽이 동그라미 2개야. 근데 우리가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거 배웠죠? 그러면 동그라미 2개는 동그라미 하나랑 뭐를 더하면 돼? 그치, 동그라미 이렇게 더하면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얘가 무슨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C-X잖아. 그럼 여기도 C-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길이 정리를 해봤고 여기를 적어놔야 되겠네.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럼 X에서 C-를 X를 빼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빼면 어떻게 됩니까? 2X-C가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길이를 찾아냈으니까 마찬가지로 닮은 비를 이용해서 한번 넓이를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T1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 작은 이 노란색 삼각형, 이 큰 삼각형. 그럼 보자. 가장 큰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C였어요. 그죠? C였어. 그리고 이 노란색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이에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X죠. 그러면 C 대 X. 이게 닮은 비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넓이의 비로 바꿔줘야 되겠죠. C 대 X제곱. 그래서 그때 큰 삼각형의 넓이가 6이라고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때의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 즉 T1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T1이 뭐라고 나옵니까? C제곱분의 6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 이 T2 이거를 구할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닮은 비 이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큰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C고 그때 이 파란색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x-c라고 아까 구해놨죠? C 대 2x-c. 그럼 우리가 이거를 또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넓이의 비로 바꿔서 c제곱 대 2x-c의 제곱 이렇게 바꾸겠죠? 그때 큰 삼각형의 넓이는 6이 될 거고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T2라고 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서 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이용해서 정리를 한다면 T2는 c제곱분의 6, 2x-c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t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식으로 쓸 수 있겠어요. 어떻게? t는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죠. 그러면 지금 c제곱분의 6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서 씁시다. c제곱분의 6으로 묶어주면 여기에서 x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 전개해서 쓸게요.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cx 마이너스 c제곱. 어이구,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였냐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변수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최대값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놈을 이제 또 계산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이 위에다가 계산을 해볼게요. 이어서. 그래서 t는 c제곱분의 6 c제곱분의 6 그 다음에 동류항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cx 마이너스 c제곱.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억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 두 개를
마이너스 3으로 묶을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cx. 괄호 넓게 닫아주고, 좀 더 넓게 닫아주고, 남아있는 마이너스 c제곱 그대로 써주고. 그죠?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여기 뭐가 필요해? 반의 제곱. 그지? 반이 3분의 2c니까 제곱하면 9분의 4c제곱. 더했으면 다시 빼야죠? 9분의 4c제곱.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c제곱분의 6.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고, 여기가 x 마이너스 3분의 2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밖으로 나가니까 플러스 3분의 4c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c 제곱분의 6 괄호 열어주고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분의 2c의 전체 제곱 얘 빼주면 플러스 3분의 1 c 제곱 이렇게 정리되죠? 그러면 지금 찾을 수 있어요? 얘 지금 위로 볼록이면서 그러면 얘가 꼭지점이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일 때? x가 3분의 2c일 때 그때의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죠? 둘이 곱해서 나가면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그쵸? 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1번에서 구한 넓이의 최대값이 2분의 3이었고 2번 삼각형에서 구한 넓이의 최대값이 2니까 답은 두 개 중에 당연히 더 큰 거인 2가 넓이가 되겠죠.